후보가 경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광주를 찾아 정권 재창출을 위해 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이룸으로써 민주주의와 민주당, 대한민국과 호남 그리고 서울 종로에 제가 진 빚을 갚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낙연 후보는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약간 좀 패배를 하더라도 약간 그 좀 겉으로는 태연한 척을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낙연 후보는 아예 그냥 그 다음 일정을 거의 다 취소를 해서 나 충격 받았어를 이렇게 완전히 다 보여줬거든요. 방송도 1시간 전에 취소를 네.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금융노조와의 간담회를 제외하고 방송사 인터뷰 등 5개 가운데 4개 일정을 줄줄이 취소하는 등 충격이 가시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몇 가지 기대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 여당에 대한 여러분의 실망감도 표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후보들도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자업자득인 게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이재명 후보한테 가게끔 그렇게 공격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선관위원장을 공격하든가 그게 그렇지 않을까요? 네거티브의 역설이라고 해야 되나 또는 네. 여론의 그 집중도의 역설이라고 해야 되나 네. 욕을 먹더라도 네. 이 대중 정치인들은 집중이 되면 의외로 저 여야를 관계없이 지지도가 올라가거나 아주 튼튼하게 버티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른 후보들도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후보를 너무 공격하면 오히려 그 역설적으로 그 후보가 부각되고 또 오히려 대중의 시선을 더 잡는다. 그런 걸 언더독 효과라고 있습니까? 예. 얘기를 하죠. 사실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네거티브에 좀 휘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지 발언 이후에 본인의 지지율도 좀 빠졌고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도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낙연 후보에 대한 결정타는 황교익 씨에 대한 공격한 것을 사과한 부분이 저는 결정적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일 프레임을 건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이낙연 캠프가 물러서야 제가 보기엔 정리가 되는데 저희 캠프의 책임 있는 분이 친일 문제를 거론한 것은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앵커의 얘기에 따라서 사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도자답지 못해 보이는 그렇죠. 그것도 황교익 씨에 대한 공격이 꼭 그렇게 틀린 것이었나 잘못된 것이었나 그 부분을 뭐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사과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김어준 씨보다는 영향력이 아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반해서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선관위원장께서 지사직을 사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했지 지사직을 계속 가져간다. 도지사직을 사퇴해라 라는 주장을 여기저기서 심지어 우리 당내에서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도지사직 유지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거기에서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어떤 면에서 대중은 죄송합니다. 대중은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두 장면에서 보면 누가 더 강력해 보이는가 이 부분에서도 저는 승부가 상당히 갈렸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학교 다닐 때 성적 좋으면 걔는 뭐 놀다가 성적 좋아도 그냥 걔는 뭐 열심히 했다. 원래부터 착하고 부모 말 잘 듣고 선생님 수업 잘 듣고 또 성적이 나쁜 친구는 너는 잠도 많고 밥도 그렇게 먹냐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이 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억울한 게 점수를 높게 나와야 된다.